세상에 초등학생을 참가자라 부르다니. 학문에 대한 모욕이지. 스탠포드 대학교 외시 강당에서 노장 교수 로렌스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제수학포럼 개막일, 세계 각국의 저명한 수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에 한국에서 온 12살 소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은채라고 적힌 명찰을 단 작은 소녀가 강당문을 열고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학자들 사이에서 혼자만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정말 저 아이가 참가자야? 한 교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한국과학재단에서 특별히 추천했다고 하더군. 다른 교수가 답했어요. 하지만 글쎄, 아무리 신동이라 해도 이런 국제학회에. 로렌스 교수는 팔짱을 끼고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45년간 스탠포드에서 수학을 가르쳐 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 아이 부모가 돈을 얼마나 썼을까? 로렌스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천재로 포장하려고 무슨 짓이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어. 다른 교수가 맞장구 쳤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원래 이런 쇼를 좋아하잖아. 맞아. 진짜 학문과는 거리가 멀지. 로렌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런 어린애가 40년 연구한 우리와 같은 수준일 리가 없어. 은채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좌석은 맨 앞줄이었지만 다른 참가자들과는 떨어진 구석진 곳이었어요. 아, 저기 앉으면 되는구나. 은채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주변 교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도 들렸어요. 저런 어린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한국에서는 이런 걸 교육이라고 하나 봐. 불쌍한 아이. 부모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 아마 뒤에 유명한 교수가 있을 거야. 대신 연구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 은채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와 연필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학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학문은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게 말이야. 저런 애가 와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겠어. 로렌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포럼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참가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12세 수학 영재, 김은채 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로렌스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은 아예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로렌스 교수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학문의 나이는 없다고 하지만 로렌스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한계는 있는 법이지. 저런 어린애가 우리와 같은 수준일 리가 있겠어? 첫 번째 발표자로 김은채 양을 모시겠습니다.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은채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쉽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몇몇 교수들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이크도 제대로 못 잡는데 수학을 하겠다고?
로렌스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어요. 정말 우스꽝스럽네. 다른 교수가 비웃었어요. 은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은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소수의 분포에 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소수 분포는 수학계의 난제 중 하나였거든요. 은채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로렌스 교수는 팔짱을 끼고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소수 분포라니. 리만 가설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소수를 논하겠어? 정말 웃기는 일이야. 옆자리 교수가 맞장구 쳤어요. 수천 년간 수학자들이 연구한 주제를 12살짜리가. 은채는 그 말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어요. 먼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접근법들은. 잠깐. 로렌스 교수가 갑자기 손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발표를 중단하고 질문 하나 해도 되겠나? 진행자가 당황했어요. 교수님, 질의응답 시간은 발표 후에. 아니야.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로렌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어린 친구가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다른 교수들이 동조했어요. 기본기부터 확인해 봐야지. 혹시 누가 대신 써준 건 아닌지도 의심스러워. 또 다른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이런 무례한 상황은 학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로렌스의 권위 때문에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했어요. 교수님,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간단한 질문부터 해보자. 로렌스가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어요. 베르트랑 공준을 설명해 볼 수 있겠나? 이것도 모르면 바로 끝이지. 한 교수가 속삭였어요. 당연히 모를 거야. 아직 중학교도 안 간 애인데. 다른 교수가 코웃음 쳤어요. 네. 은채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베르트랑 공주는 자연수가 둘보다 클 때 그 수와 그 수의 2배 사이에는 항상 소수가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1845년에 베르트랑이 추측했고 1850년에 채비셰프가 증명했습니다. 로렌스가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외운 건 아니야? 다른 교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소수 정리의 점근적 표현을 말해봐. 로렌스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파이 x는 x를 자연로그 x로 나눈 값에 점근합니다. 은채가 즉답했어요. x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x를 자연로그 x로 나눈 값에 점근한다는 의미죠. 강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아는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천재인 건 아닐까? 하지만 로렌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답변을 외운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자. 그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적분을 계산해 봐. 부분적분을 써서 말이야. 이제 끝났네. 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복잡한 계산을 어린애가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못하지. 이제야 정체가 드러나는군. 다른 교수가 비웃었어요. 은채는 칠판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칠판 앞으로 걸어가자 로렌스가 비꼬며 말했어요. 키가 닿기나 하겠어? 아니면 부모님을 불러서 도움받을까?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우스꽝스러워. 저런 애가 수학을 한다고? 하지만 은채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섰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U를 자연로그 X, DV를 DX로 놓고 은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5분 후 그녀는 완전한 해답을 칠판에 적어 놓았어요. 그것도 로렌스 교수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로렌스가 당황하며 칠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교수님이 의도하신 답이 이거죠?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로렌스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의 40년 경력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12살 아이에게 이렇게 당하다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맞긴 하지만 로렌스가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일 뿐이야. 진짜 수학적 사고와는 다르다고. 그러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다른 교수가 거들었어요. 누군가 미리 가르쳐 준 게 분명해. 또 다른 교수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강당의 다른 교수들은 점점 은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잠깐, 저 풀이 방법. 정말 독창적인데? 나도 저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로렌스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제 발표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채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발표를 계속하라고? 시간 낭비일 뿐이야. 로렌스가 코웃음 쳤어요. 하지만 다른 교수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그래, 발표를 계속해봐.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일단 들어보자. 로렌스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발표가 끝나면 내가 직접 검증하겠어. 정말 내가 한 연구인지 아니면 누가 대신 해준 건지 말이야. 당연히 대신 해준 거지. 한 교수가 속삭였어요. 12살짜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야. 다른 교수가 동조했어요. 은채의 눈에 잠깐 상처받은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검증해 주세요. 하지만 미리 말하는데 기대하지는 마. 로렌스가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으며 비아냥거렸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가짜 천재들을 봐왔거든. 맞아. 우리를 속일 수는 없어. 다른 교수들도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어요. 은채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패턴은 기존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채가 말했어요. 소수들 사이의 간격에서 숨겨진 규칙성을 찾았거든요. 로렌스가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어요. 숨겨진 규칙성이라. 수천 년간 수학자들이 찾지 못한 걸 12살짜리가 찾았다고? 정말 황당하네. 다른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또 다른 교수가 불평했어요.
하지만 은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예를 들어 연속된 소수들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그녀가 칠판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하자 로렌스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야. 골드바흐 추측과 관련된 거지? 아니요, 다릅니다. 은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발견한 건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에요. 새로운 패턴이라. 로렌스가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증명해봐. 수학에서는 증명이 전부야. 네, 증명하겠습니다. 은채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녀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을 적어가기 시작하자 강당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교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은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접근법인데? 한 교수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른 교수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로렌스만큼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정도로는 증명이 완성된 게 아니야. 사장, 은채의 증명이 계속되자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교수들도 점점 그녀의 논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한 교수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정말 독창적인 발상이야. 다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로렌스만큼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로렌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저 부분 논리적 비약이 있어. 모든 사람이 칠판을 바라봤어요. 은채가 적어놓은 수식의 한 부분을 로렌스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불분명해. 로렌스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증명이 성립하지 않. 맞아. 그 부분이 문제야. 로렌스와 가까운 몇몇 교수들이 맞장구 쳤어요. 은채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저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렇지. 역시 허점이 있었어. 로렌스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새로운 칠판을 가져와서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보조 정리부터. 그녀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자 로렌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은채의 설명은 완벽했거든요. 이건 로렌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교수들은 이제 완전히 은채의 편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천재가 따로 없네. 로렌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로렌스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혹시 이 연구 표절한 건 아니야?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표절 의혹은 학자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채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런 고차원적인 연구를 12살짜리가 혼자 할 수는 없어. 로렌스가 단언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베껴온 거야. 그럴 리가. 다른 교수들이 당황했어요.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진행자가 말렸어요. 하지만 로렌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40년간 수학을 해왔는데
이런 연구는 최소한 박사과정은 되어야 가능해.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계산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이 여기에 있어요. 노트야 언제든 조작할 수 있지. 로렌스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다른 교수들이 나서서 노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봐. 정말 아이 글씨야. 계산 과정도 아이다운 실수들이 있네. 그런데 수정하고 다시 계산한 흔적들이 보여. 이건 정말 혼자 한 연구 같은데? 교수들이 하나둘씩 은채의 연구가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런 천재를 보다니. 로렌스만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은채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은채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정말 수학이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로렌스만은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감탄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봐. 천재가 따로 없네. 하지만 로렌스 교수만큼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완고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로렌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로렌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렌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연구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요. 교수님,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잖아요. 한 교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충분하다고요? 로렌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발표 하나 듣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학자들이에요. 다른 교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로렌스의 태도가 지나치게 완고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 어린 학생이 정말로 이 연구의 핵심 개념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로렌스가 은채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어요. 교수님, 그건 좀. 진행자가 말을 시작했지만 로렌스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닙니다. 학문적 엄격함을 유지해야 해요. 로렌스가 강변했어요. 특히 이렇게 어린 참가자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로렌스는 칠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수학적 사고력을 테스트해 보겠어요. 로렌스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 문제는 은채가 발표한 소수 분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석하기에 고급 문제였어요. 대학원 과정에서나 다루는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함수 해석학의 고전적 문제예요. 로렌스가 설명했어요. 바나흐 공간에서의 연산자 이론과 관련된 것이죠. 다른 교수들이 그 문제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냐? 박사과정 학생들도 힘들어할 문제인데 대체 왜 저런 문제를? 하지만 로렌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수학적 천재라면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이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진행자가 다시 말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이런 문제는 가혹하다고요? 로렌스가 비웃었어요. 진짜 천재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날 수 있어야 해요.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천재는 아니거든요. 은채는 칠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주로 연구한 정수론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거든요. 강당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대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못 풀겠나요? 로렌스가 은근히 조급해하며 물었어요. 사실 그는 은채가 이 문제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보겠어요. 은채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정말? 로렌스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그는 은채가 포기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네.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은채가 말했어요. 다른 교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봤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지금까지의 좋은 인상이 모두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은채가 문제를 읽고 또 읽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확실히 처음 보는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은채는 여전히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로렌스가 은근히 만족하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무리였나? 교수님,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한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로렌스는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압박을 가했어요. 천재라면 더 빨리 풀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분이 더 지났어요. 은채는 여전히 조용히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살짝 땀이 맺혀 있었지만 포기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로렌스 교수는 점점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는 은채가 빨리 포기하기를 원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못 풀겠나요? 로렌스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은채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시간을 더? 로렌스가 혀를 찼어요. 진짜 천재라면 이미 답을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교수들이 로렌스의 태도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런 문제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하지만 로렌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은채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로렌스가 빈정거렸어요. 바나의 공간이 뭔지 알기나 해요? 알아요. 은채가 간단히 답했어요. 그럼 연산자 이론은? 그것도 알아요. 로렌스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12살 아이가 알기 어려운 개념들인데 은채는 담담하게 안다고 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리스 표현 정리는 어때요? 로렌스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도 공부해 봤어요. 은채가 여전히 침착하게 답했어요. 강당의 다른 교수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급 수학 개념들을 12살이 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는 거야? 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 대체 얼마나 공부한 거지? 로렌스도 점점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은채가 갑자기 연필을 들어 올렸어요.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은채가 밝게 말했어요. 그녀가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은채는 먼저 문제를 더 간단한 형태로 분해했어요. 그리고 각 부분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연산자의 성질부터 분석해 보겠어요. 은채가 설명하며 계산을 시작했어요. 로렌스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채의 풀이를 지켜봤어요. 혹시 실수가 있나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나흐 공간의 완비성을 이용해서 은채가 계속 설명했어요.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은채의 풀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 방법 정말 독창적인데? 나도 저런 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30분 후 은채가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다 풀었어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어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로렌스가 급하게 칠판으로 달려가서 은채의 풀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로렌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봐도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로렌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교수님? 다른 교수가 궁금해했어요. 로렌스는 한참 동안 계산을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맞아요. 로렌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정말요? 다른 교수들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로렌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가요? 한 교수가 물었어요. 게다가 이 풀이 방법은 로렌스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우아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큰 박수였습니다. 심지어 로렌스와 가까웠던 교수들까지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천재를 보다니. 나이가 정말 문제가 아니었구나. 로렌스는 칠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문제가 오히려 은채의 천재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칠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45년 수학교수 경력에서 이런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함정으로 파놓은 어려운 문제를 12살 소녀가 자신보다 더 우아하게 해결해버린 것이었어요. 교수님?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로렌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녀의 눈에서 순수한 수학에 대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어요. 명예나 자존심 같은 것과는 무관한 진짜 학문에 대한 열정 말이에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다른 교수가 로렌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나는 로렌스가 떠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다른 교수들은 로렌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교수님, 진정하세요. 한 교수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로렌스의 자괴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그는 자신이 지난 몇 시간 동안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은채는 로렌스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로렌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은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고? 로렌스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나? 교수님, 나는 너를 깔보았다. 로렌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아니, 깔본 정도가 아니라 모욕했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했고, 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로렌스와 은채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너의 진짜 능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로렌스가 계속해서 자책했어요. 하지만 교수님도 수학을 사랑하시잖아요. 은채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건 저와 똑같아요. 로렌스는 그 말에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수학을 사랑한다고? 로렌스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정말 수학을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진짜 재능을 알아봤어야 했어. 로렌스가 깊이 반성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지. 은채는 로렌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더욱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더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교수님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성장시켜 줬다고? 로렌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널 괴롭혔는데 어려운 문제를 내주셔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은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도 배웠고요. 로렌스는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로렌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학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강당에서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많은 교수들이 이 장면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던가? 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저 아이를 보니까 확신이 서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 로렌스는 천천히 은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45년간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그가 12살 소녀에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로렌스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하세요? 은채가 의아해했어요. 너 때문에 깨달았어. 로렌스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학문이 무엇인지도. 은채는 로렌스의 진심을 느끼며 더욱 따뜻하게 웃었어요.
저도 교수님께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8장. 로렌스 교수가 진심으로 사과한 후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은채를 의심하던 교수들도 이제는 완전히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한 교수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이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네. 다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어. 포럼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학문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당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은채뿐만 아니라 로렌스 교수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그의 용기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어요. 은채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냥 수학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재미있어서? 한 교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설레어요. 은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거든요. 교수들은 그 순수한 열정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복잡한 이론과 학술적 명예에만 매달려 있던 자신들과는 달리 은채는 정말 순수하게 학문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저런 순수함이었구나. 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언제부터인가 경쟁과 명예에만 신경 쓰고 있었네. 로렌스는 조용히 무대 뒤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빈 복도에서 로렌스는 벽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45년의 교수 생활을 되돌아보니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오만해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로렌스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나였군. 그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45년간 쌓아온 자만심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교수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렌스가 돌아보니 은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니? 로렌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되었어요. 은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걱정? 너를 그렇게 괴롭힌 나를? 교수님도 저처럼 수학을 사랑하시잖아요. 은채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런 분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로렌스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모두 수학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나 국적, 성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게 로렌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나서 정말 기뻐요. 은채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대단한 아이야. 로렌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이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그들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나이는 33살이나 차이 났지만 같은 학문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학을 해줘. 로렌스가 부탁하듯 말했어요.
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네, 당연히요. 은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수학은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로렌스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에게도 더 많은 걸 가르쳐 줘. 오늘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가르쳐 드리다니요. 저야말로 교수님께 더 많이 배워야죠. 은채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오늘 너에게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 로렌스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학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학자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며칠 후, 은채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강당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긴장감, 로렌스 교수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질문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걸 배웠어. 은채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로렌스 교수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고 엄격했는데 나중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격려해준 그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은채는 수학 노트를 펼쳤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접근을 해볼까? 은채가 연필을 들며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린 학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수학을. 재미있어요. 은채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수학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한편 미국에서는 은채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각종 언론에서 앞다투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사들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은채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은채에게 너와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45년간 교수로 살아오면서 잊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학문은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열정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 수학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언젠가 다시 만나서 내가 발견한 새로운 수학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진심으로 로렌스. 은채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은채야, 미국에서 어땠어?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은채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새로운 수학자들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웠거든. 어려운 사람들은 없었어? 처음에는 좀 그런 분도 계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 은채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로렌스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은채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교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다음 주에 도착하신대요. 은채의 부모님이 답했어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로렌스 교수를 만난 은채는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수님, 은채가 뛰어가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은채. 로렌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국에서 보였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어요? 은채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응, 너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수학을 바라보게 됐어.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로렌스는 은채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뛰어난 수학 실력이 아니라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채의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짜 능력은 나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끝없는 호기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교육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학교와 대학들이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진짜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흘러 은채가 성장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감동받았어요. 어린 소녀와 나이든 교수 사이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만남과 화해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어린 소녀라고 무시했지만 진짜 학문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